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조용한데 우리 앞에 그 수업 전에 제가 비춰드렸었죠. 이렇게 매 시간 굳은 결심과 활기찬 인사로 시작하자. 그리고 굳은 결심으로 시작한 하루와 그렇지 않은 하루는 큰 차이를 만든다. 그리고 마음가짐은 이를 성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래서 인사 시 굳은 결심과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활기찬 인사. 근데 이제 마스크도 썼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힘찬 박수로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서 그 활기찬 인사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박수로. 예. 예, 그 혹시 그 오늘부터 이제 우리 6주간에 걸쳐서 6번에 걸쳐서 심화2 강의 수리추리 논리게임 이 강의를 진행하는데 제 강의를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 그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처음? 예, 또 하나 초시이신 분 계세요? 초시 그 다음 제시 한번 예 그래요 초시도 있으신데 오늘 진행하면서 약간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오늘부터 진행되는 강의는 심화2 강의고 수리추리 논리게임 PSAT 리트 기출문제 유형별 분석인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강의를 마스크를 쓰고 하고 있죠. 지금도 그렇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분이 이제 호응하는 것들을 제가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시작할 때도 인사도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이제 박수를 치면서 시작을 했어요. 작년에.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거든요. 그죠? 첫날 뭐 환영한다 이 정도면 됐는데 매일 박수 매 강의 때마다. 그런데 요거를 한번 의미를 부여한 거거든요. 우리 서로 열심히 하자. 그리고 또 끝날 때 제 강의가 만족스럽다. 그러면은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박수. 그다음에 여러분도 열심히 했으면 여러분도 열심히 했으니까 박수. 이렇게 되면은 시작과 마지막에 박수로 시작하고 박수로 끝내면서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지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도 시험 보면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초시신 분들은 야 이거 뭐야? 왜냐하면 수리추리 논리게임만 묶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겨내려면 누구의 응원이 필요하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또 응원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을 제가 격려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준비한단 말이죠. 그럼 그거에 대한 것도 좀 박수도 쳐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마지막까지 가자 이런 의미로 이렇게 박수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상한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잘 맞춰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심화2 강의 1일차인데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오늘 진행은 이렇게 할 겁니다. 심화2 강의 OT. 그래서 이 강의의 컨셉을 보면 어떻게 진행할 건가 있죠?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여러분이 문제를 예습하고 와서 그 강의를 진행할 수도 있고, 또 강의 중간에 시간을 조금씩 드리면서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학습 효과가 가장 좋은 거는 시험 보는 겁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로 설명하게 되면은 또 여러분이 검토하지 못한 것들, 못 풀었던 것들, 생각을 못했던 거를 그냥 설명하기 때문에 이제 주입식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약간의 검토 시간을 갖겠다. 그래서 오전에 시험을 보고 요 65분으로 바꿨어요. 63분 했더니 그래도 부족한 거 딱 2분이라도 더 드리려고 오늘은 65분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자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점심 식사하시고 요거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 제가 문제 해설 및 심층 분석을 하는 거죠. 굉장히 프로그램식으로 진행하는 건데 일종의 이겁니다. 여러분 보고 혼자 공부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식도 있겠지만 저랑 그냥 같이 하는 거죠. 제가 지금 PT를 받고 있거든요. 홈 트레이닝 혼자 할 수도 있지만 PT 트레이너한테 PT를 받게 되면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하는 대로 하다 보면은 굉장히 또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또 제가 열심히 안 하고 싶어도 좀만 더 이러기 때문에 10개까지만 더 이랬는데 10개 하면은 2개 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하게 되면서 자신의 능력치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담아서 이렇게 설정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도 힘들지만 저도 힘들거든요. 강의 재미도 좀 없어요, 사실은. 강의도 재미도 여러분한테 설명도 하고 막 이렇게 모아서도 하고 하면서 진행하는 게 또 책 갖고 하는 게 훨씬 더 보기는 좋거든요. 그러나 학습 효과 면에서는 시험지 형태로 진행하는 거. 이 방식이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분명히 하면서 자괴감도 많을 거고 박탈감도 많을 건데 이겨내면 끝까지 버티면 학습 효과는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쓴 것처럼 매 시간 이렇게 굳은 결심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고 안 하고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요거 읽어보시고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서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강 수강생까지 염두에 두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지금 촬영 카메라가 뒤에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 강의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첫 번째 단계의 강의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주로 듣는 분은 3, 4월 달에 주로 듣게 돼요. 그리고 실제 학원 강의도 3, 4월 달에 개설이 되는데 그때는 제가 에너지가 딸려서 왜냐하면 본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요거를 하고 싶어도 못 하겠더라고요. 도저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시험은 여러분이 와서 보시고 작년에도 지난 시즌에도 시험을 보고 해설은 인강 제공을 했거든요. 인강 제공. 근데 인강 제공을 언제 했냐면 촬영한 게 언제 거냐면 4년 전 거거든요. 2007년도, 2017년도, 2018리트 데뷔 강의 때 했던 건데 그 이후로 할 시간을 도저히 못 만들어서 그래서 인강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다수의 학생들은 나중에 3월달 심화 강의 듣고 요 심화2를 듣게 되거나 또는 초시인 경우는 여러분 중에 지금 초시 2분 계시잖아요. 이 초시인 경우는 제 강의를 따라오다 보면 너무 할 게 많다 보니까 제대로 하려면 심화 강의하면서 심화2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적 여력이 있을 때 해놓는 거 좋다. 이렇게 하면서 다만 초시일 때는 주의할 게 있기 때문에 병행할 거를 제가 좀 이따 얘기 드리겠습니다. 됐죠? 이 정도 보시고 아무튼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인강 수강생까지 염두에 두고 강의를 진행한다. 그리고 제 강의는 좀 이따 부연 설명을 드리겠지만 많이 듣는 강의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몇 명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일당 100의 자세로 일당 100의 자세 왜냐하면 지금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먼저 하는 측면이거든요. 먼저 하는 측면. 이런 생각하시면서 일당 100의 자세로 집중력을 발휘해서 강의해 주시면 저는 여러분의 인원수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명당 100명이다.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또 볼 많은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 정도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은 요 강의 개관인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때마다 OT 하면서 요걸 설명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지금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필요하다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강의 그 커리큘럼 요거를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는 크게 정규 과정하고 특강으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규 강의는 11월 15일, 아직 우리 지금 10월이잖아요. 11월 15일에 기초입문부터 시작합니다. 기초입문, 기본 핵심, 심화 실전, 문제풀이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심화2는 어떤 강의냐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심화 강의, 이 심화 강의의 추가적인 부분입니다. 이 심화 강의는 뭐냐면은 PSAT 있죠. PSAT 들어보셨습니까? 예, 공직 적격성 평가라고 해서 5급 공채시험, 행정 외무고시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있죠. 요 시험인데 예전에는 심화 강의를 2달 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것도 심화2도 원래는 2017년도까지는 정규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로 줄여서 시험이 한 달 땡겨져서 줄여서 하다 보니까 뺀 거거든요.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다 덤벼들지 못하는 수리추리 논리 게임이니까 이거를 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단계 측면의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정규 과정은 추리와 논증을 모두 다룹니다. 그리고 단지 시기와 단계를 고려하여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거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강의 커리큘럼 요걸 좀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겠고 특강인데 논리 논증 강의, 법적 추론 강의 이런 것들이 있었고 요것들도 계속 더 추가로 하고 싶은데 도저히 에너지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 지금 하듯이 내년에도 이렇게 시간 좀 있을 때 제가 7월에 시험 끝나고 강의 끝나고 나서 12월까지 이때 시간이 좀 있을 때 이때 이제 이런 특강 형태로 진행할 생각을 하는데 먼저 하실 분들은 그것들을 미리 공략해 놓으면 좋겠죠. 정규 과정 시작하면 이거 정확하게 제대로 하려면 굉장히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시지만 선택하신 분들은 아주 훌륭한 선택이다. 버티기만 한다면. 완벽하게 하려고 못 버팁니다. 일단 해보자. 끝까지 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심화2 강의는 오늘 보충자료 하나가 나갔죠. 이따 시험 끝나고 나서 하나 더 나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간 보충자료에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22에서 25페이지. 보충제를 잠깐 보시면 앞에 이렇게 학습법, 그 다음에 수기 이런 것들을 쭉 인용해 놨죠. 예, 요거를 통해서 의지를 다지고 가자, 자세를 다지고 가자, 이런 측면에서 인용한 거니까 참조하시고, 보시면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에 자세하게 인용해 놨죠. 그래서 요걸 쭉 보면서 아, 심화2 강의 이런 거구나, 이렇게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요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초시인분이 지금 2분 계셨는데 요것만 하면은 버거운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력이 된다고 하면은 추천한다면 기초인문 강의, 최소한 기초인문 강의는 병행하는 게 좋겠다. 초시인분 계시는데 다른 기초 강의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시는 분? 제 겁니까? 다른 한강 실강을 듣고 계시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라도 들으면 훨씬 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이라는 게 뭐 단계별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시험의 특성이. 그래서 여러분 중에 능력이 있으면 강의 안 듣고도 잘 풀거든요. 근데 강의 들으면서 부족한 걸 더 메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너무 걱정할 건 아니지만 기초인문 강의를 병행하는 거 또는 기본 강의를 병행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인강으로 듣는 분들도 인강으로 듣는다고 하면은 기초인문 강의 병행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인강으로 들이 순서대로 한다면 예부터 듣고 심화2를 듣는 게 좋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심화2 강의는 심화 과정, 이 과정에 PSAT, 리트 기출문제 중에서 수리추리 논리게임 파트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연간 커리큘럼을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 있는데 요거는 그냥 개괄적으로만 언급을 할게요. 자세한 얘기는 각각의 과정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각각을 알고 싶으면 현재 인강에 인터넷 강의 있죠. 올라와 있는 거 기초인문 강의 보면 OT가 있으니까 그거 보면 되고, 기본 강의 OT 보면 되고, 심화 강의 OT 보면 되고, 이렇게 해서 참조하시고, 간단하게만 얘기한다면 기초인문 강의는 PSAT 기출문제, 리트 예시문항 예비시험을 가지고 추리논증 체계에 맞게끔 학습하는 단계다. 그러면서 이론적인 부분도 여기서 많이 설명한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의 기본적인 접근 있죠. 수리추리 논리게임 어떻게 기본적으로 접근합니다라는 것도 이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강의에서는 리트 기출문제를 본격적으로 유형별로 묶어서 다루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주 기초적인 이론 설명 같은 건 좀 생략하고 중요한 것들, 시험에 이용되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핵심 이론, 그러면서 리트 기출문제를 학습한다, 분석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때는 PSAT 기출문제, 요 심화지요. 요게 지금 심화2랑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전 적용, 이거는 리트 모의고사 문제인데 한 20문항 정도, 20문항 플러스 10문항 되죠. 이렇게 해서 일종의 미니 모의고사, 이렇게 보는 게 실전 적용이고, 이것도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도 이제 요 강의 OT를 들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해서 커리큘럼은 이렇게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고요. 아주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소개해 드리니까 참조하시고요. 오늘 혹시 저를 처음 보시는 분? 그래요? 그럼 두 분은 제 강의 초시지만 본 적이 있으세요? 어디서 봤어요? 예. 아무튼 원래 강의 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적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대형 강의로 거의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본 적은 거의 없는데, 저도 이제 적으니까 이렇게 딱 그냥 갔는데, 아무튼, 오늘 요번 강의가 원래대로는 심화 강의의 2번째 강의가 되지만은 실제 실강의로는 제가 10월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 소개를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일단은 리트 초창기부터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연속 압도적 1위 강의입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이니까 그렇죠. 지금이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전국 수석 배출, 성적 향상자 최다 배출, 그리고 계속해서 실적으로 좋은 결과로 이렇게 입증하는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재수하시는 재시 분들이 이 인강을 통해서도 이걸 많이 듣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작년에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시험을 딱 보고 나면 느낀단 말이죠. 시험장에 갔더니 야, 진짜 모의고사에서 했던 것들이 굉장히 유사한 게 많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강의에서 했던 게 많이 나왔는데, 이거 체화만 됐으면은 풀어낼 수 있는데 시간 내
풀 수 있는데 덤벼들려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못하면서 아쉬움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점수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저를 막 탓하기보다는 내가 부족했군 하면서 다시 오는 게 제 수강생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들은 분들도. 그런데 재수생, 재시생 이상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다시 해도 될까? 리트가 만만치 않네? 이 생각이 가장 크거든요. 다시 해도 될까? 근데 다시 해도 될까? 하면서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해도 올라갈 거야? 이 정도 갖고는 못 올립니다. 실제로. 리트가 쉽게 올라가는 점수가 아니거든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충 자료를 통해서도 학습 후기, 합격 수기, 그러면서 제가 특히 재시생 이상, 그 다음 성적을 진짜 올려야 되는 분은 고득점자, 최고득점자도 있죠. 100분이 100%. 이분도 도움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적을 올린 분들. 성적을 올린 분들의 후기는 굉장히 유용하죠. 고통스럽게 공부했단 말이죠. 그래야지 올라가는 시험입니다. 실제 자기의 능력을 끌어올리려면은. 그런 면에서도 오늘 보충 자료에 있는 것들 후기 잘 활용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년 결과, 요번 결과죠. 요번에도 100분위 99.9% 해서 성적 우수장학금을 39명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99%부터 쭉 해서 작년에는 100분위 100% 나왔는데 올해는 안 나왔더라고요. 99%, 99.9%. 그리고 여기도 뭐 99.6% 뭐 이렇게 해서 성적 우수자, 그 다음에 성적 향상자들도 작년보다 많이 뽑았습니다. 올해는. 왜냐하면 성적 향상이라는 게 더 의미가 있다라는 저 생각이 들어서 그저 학원 강의를 통해서 재수하면서 다시 공부하면서 올린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작년보다 많은 인원을 뽑았는데 이분들의 합격 수기, 공부법, 그 다음에 정리 노트, 그 다음에 실제 시험장에서 봤던 시험지 이런 것들도 계속 부탁해서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의가 진행되면서 제공하는 식으로 또는 학습법 특강 때 제공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홈페이지 가보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참조하시고 2021리트에서도 이렇게 지급했었고 2020리트에서도 이렇게 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추가적인 언급을 좀 드릴게요. 이번 2023리트가 되겠죠. 내년 시험 요거를 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다 도움되는 강의를 위해서 학습 Q&A 인력을 계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그래도 우수자들이 좀 달아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 강의도 들었던 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현재 하고 있고 더 이렇게 확충할 생각도 필요하다면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제가 다 Q&A 못 해드리거든요. 제가 주로 하는 Q&A는 뭐냐? 현재 진행되는 강의. 지금 여러분이 질문한 거 제가 다 모니터링하고 그걸 강의에 반영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강의까지 막 제가 다 팔로우 못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강의는 제가 신경 쓰고 그렇지 않은 강의는 연구원들이 하면서 해결되지 않은 거는 제가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Q&A를 하게 되니까 참조하시고 부원장급 직원의 강의 직원 작년에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 지원을 많이 해줬고 올해도 우리 서지호 과장이 또 여러분을 도와주실 건데 지금 기다리고 있다면 뒤에서요. 잠깐 나와서 인사를 할 때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자, 나오실래요? 박수. 네, 나오실 때부터 자, 우리 인사 할 말 있으면 한마디 하시고. 예, 마이크 없어서 잘 안 들어갔지만 아무튼 박수 한번 칠까요? 예. 그래서 그 작년 같은 경우도 제 강의 때 계속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물어볼 게 있으면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고 지금은 또 합격생들한테 계속 지금 연락을 해서 물론 강압적인 건 없습니다. 싫다면 강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발적으로 도움 줄 자료들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나중에 합격생 간담회도 하거든요. 작년에 3번 했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오셔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 지호 과장께서 도와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한 것 또 어려운 것들 있으면 우리 지호 과장에게 문의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하위권 학생 케어 강화를 올해도 할 거고 작년부터 유튜브 영상을 찍었습니다. 유튜브 뭐 조회수 늘리고 그 다음에 인원수 늘리려는 목적 아니고 현재까지는 나중에 그렇게 갈지도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 목적보다는 여러분의 학습 지원입니다. 강의에서 모든 거 해결 다 못하거든요. 짧은 시간 내.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거는 보충 영상 찍는 거고 가보시면 현재도 좀 올라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나중에 또 필요하다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데 이건 기초인문에서 이제 첫날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올해
10월이지만 처음 강의가 되잖아요. 사실은. 그 심화2지만 처음 강의가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천천히 얘기는 못하지만 한번 짚고를 넘어갈게요.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가짐, 자세. 임하는 자세.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의지만 다지고 가도 성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얘기해요.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또는 성장하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나의 성장 가능성, 나의 성공 가능성. 요건데 간단하게 그냥 결론만 얘기했습니다. 생각과 자세가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성공한 경험이 없으면 성공하는 사람 근처에서 계속 보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쫓아가면 되고 모델링 하시고 좋은 책을 접하면서 성공하는 책들을 계속 보면서 1년을 보낸다고 하면 성공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가시고 절실한 마음과 목표. 왜 재시생이 유리하냐?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시험 한번 봤기 때문에. 초시생들은 절실함만 갖기 쉽지 않거든요. 욕심만 갖는 거지. 그런 생각하시고 초시생들도 합격 수기 잘 보면서 신중하게 간다면 좋은 결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상응하는 노력. 노력이죠. 쉽게 얻으려고 하면은 쉽게 포기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진짜 실력 올리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 실행력. 실행을 하려면 메모를 해야 됩니다. 다 있습니다. 강의할 때 열심히 집중하는 것 같지만 적지 않으면 나가면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메모입니다. 메모. 노트가 없으면 막 파레라대로 적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행을 하려면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는 거 매우 중요하고 이런 것들 보시고 특히 초시수강생은 최소한 기초입문 강의와 또는 기본 강의 병행을 권장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다 그 이전에 강의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기초입문 첫날 했던 겁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해야 될 일. 문제의식을 갖고 수업에 임한다. 예습을 하고 수업에 임한다. 하고 안 하고 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안 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강의는 뭡니까? 강제적으로 오기만 하면 하게 돼 있죠. 시험을 보니까 이게 예습이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이 강의는 굉장히 강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에너지 많이 들어간다. 대신에 그렇게 보시고 두 번째, 막연한 기대감보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주기적인 점검.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 읽어보시고 이거 뭐 자신의 취약점 등등 그 다음에 당부사항.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겸손하게 학습에 임하자. 그 다음 굳은 결심으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힘들 때마다 합격생 후기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요거들 참조하게 되면은 굉장히 힘이 될 거다. 그리고 시험 잘 보고 나면 내년에 이거 써주자. 도움을 주자. 도움 받은 만큼 주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화2 강의인데 이 강의의 특징 및 활용입니다. 심화2 강의는 6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래서 주 1회씩으로 진행되죠. 이렇게 진행될 거고 PSAT 기출 유형별 분석인데 기본 강의에 리트를 다 못 집어넣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것들도 조금 집어넣어서 이 강의는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고 특징, 보다 훈련이 되도록 시험, 자체 리뷰, 강의 이 형태로 들어가는 강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읽어보죠. 모든 문제를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힘들어하는 문제에 집중 공략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야지 실력이 늘어나니까, 제고되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읽어보시고 그래서 해설집 작업도 좀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지 형태에 맞는 이 책에 맞게끔 해설지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피셋과 리트의 유기적인 연결. 요거는 심화2 강의만의 특징은 아니고 심화 강의의 특징입니다. 근데 심화2도 심화 강의잖아요. 그래서 요걸 써놨는데 심화2 학습하면서 기초, 기본 과정의 해당 챕터를 연계학습해라. 그 다음에 PSAT 패턴 및 기출 소재들이 리트에 상당한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다. 2021리트 최근 시험이죠. 바로 전 시험에도 또 이런 경향 그대로 느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익숙치 않은 소재 및 패턴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학습하자, 체화하자. 그러면 차별하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활용. 심화2 강의를 기초로 강의를 듣고 나서 아 이렇게 PSAT 문제를 활용하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으면 나머지 문제에도 집중 공략하자.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서. 되죠?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돕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시험지 형태의 훈련편 요거를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논리를 추가로 지금 수리논리 첫 번째 건데 두 번째 수리논리, 세 번째 수리논리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법률형 문제, 자연과학 등 이런 것들을 계획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교재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현장에 참석했기 때문에 시험지를 출력해서 제공했죠. 지금 현재 시험지 출력한 거를 지금 교재로 만들었습니다. 거의 다 만들어서 이제 인쇄에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강으로 듣는 분들은 이 책을 사서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시험장에 이렇게 왔는데, 그죠? 왔을 때 책을 딱 펴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푸시다. 이거는 조금 시험 느낌이 좀 덜 나잖아요. 그래서 요 현장에 참석한 경우에는 시험지를 일단 제공합니다. 그렇게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요거는 스프링 형태의 책으로 출간될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심화2 별세본이 되건 교재 형태입니다. 지금까지 요 교재로 강의는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4년 전까지는 요 교재로 진행된 거고, 현재 올려져 있는 인강은 요겁니다. 요 책으로 진행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해설집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문제번호하고 여기 있는 문제번호가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엔 들어보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보충자료에 있는 문제들, 유기적으로 학습한 좋은 문제 있죠. 기본 과정에서 봤던 거, 배웠던 거, 공부했던 거, 기초에서 배웠던 거. 요걸 여기다 다 집어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해설집이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 해설집, 요것도 지금 자체 제작 중에 있거든요. 요것도 1, 2주 안에는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건 참조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강의에서 다 설명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 보시고, 요거는 현재 시중 서점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학원 온라인 서점에서는 판매하는데, 향후에는 시중 서점 배포도 고려 중에 있다. 이 정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요 정도까지 얘기 드리고, 이제 심화2 강의의 중요성. 이거는 여러분이 오셨으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온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고 간단하게만 언급할게요. 심화2 수리추리 논리 게임은 예전엔 되게 어려웠습니다. 2013 리트도 어려웠지만 그 이전에 수리추리 논리 게임의 난이도는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는 게 대세였거든요. 아주 소수 인원 빼고서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점점 그 난도를 낮추는 요 작업을 출제 기간 했었어요. 그러면서 출제 비중이 예전에 높았는데 점점 수리추리 문항의 출제 비중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도 저기도 보면은 2021리트도 세문항, 2021리트 세문항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세문항인가라는 거죠. 실제 시험을 풀어보면은, 문제를 풀어보면은 수리추리로 분류되지 않는 언어 속에 들어있는 수리적 요소, 요것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11문항 내지 12문항으로 느낀단 말이죠. 최근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 네. 느껴지십니까? 세문항으로 느껴집니까? 수리추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리추리 논리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심화2 강의의 수강생이 늘어나고 있어서 4년 전 강의를 그대로 가져가기는 제가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별도 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풀 수 있네라고 하더라도 연습이 안 된 분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험 상황에서 못 풉니다. 풀더니 막 5분, 7분 걸려버리면 나머지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다. 이 정도 보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런 경향성. 예전에 요 전까지 2016리트 요때까지는 평균적으로 7, 8문제 출제됐었는데, 여기서부터는 한 3문항 정도밖에 안 되죠. 3, 4문항. 그럼 공식적으로는 출제 기간이 3, 4문항 냈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실제 문제 풀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서 가시면 좋겠고, 직간접적으로는 수리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요 정도 얘기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요건데, 제가 2017년도 2018리트 대비 강의 때 요 얘기를 했는데, 여기 쫙 보시면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 딱 보니 이렇게 했어요. 이때 여기 2017리트까지 나왔고, 이제 2018리트 대비의 강의였으니까, 지금 여기 3문항 나왔고, 이때는 6문항, 9문항 이렇게 나왔으니까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때는요. 공식적으로도 많이 나왔단 말이죠. 3문항 이거를 일반적인 걸로 볼 거냐, 아니면 예외적으로 볼 거냐 하면서 이거를 믿으면서 가기에는 좀 불안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반드시 수리추리 논리 게임을 해야 된다. 그러나 내가 목표가 평균이다. 그럼 3, 4문제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버리면. 그리고 수리적 요소가 좀 약한 것들 풀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연습 안 되면 못 푼다는 거죠. 시간 내에.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무조건 요거를 이것만 생각하면서 그 수리추리 논리 게임 버리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강조를 했던 강의였는데, 2018리트 결과를 볼게요. 2018리트에 어떻게 되냐면은 논리 수리추리 문항 공식적으로 4문항 출제했습니다. 근데 실제
풀어보면은 언어 추리 속에 수리적 요소가 삽입된 문항이 4문항이 있으니까 8문항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수리적인 요소가 약한 분은 숫자만 들어가면 힘들기 때문에 뭐 8문항이 아니라 한 10문항 이상으로 느낀단 말이죠. 요게 시험이었다. 예를 들면은 일자를 추론하는 거, 표에서 매출액 관련된 거 다 읽어내는 거, 그 다음에 고상금 액수 계산하는 거, 법규랑 연결시켰거든요. 법규? 그러니까 언어 추리로 분류된단 말이죠. 그러나 수리적 요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 자료의 해석, 분석 이런 식까지 고려하면은 한 8문항, 적게는 8문항, 좀 많게 본다면 10문항으로 볼 수 있는 시험이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기초인문 강의 들은 마지막 날에 2018 리트를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풀고 나면 와 이렇게 수리 추리가 많아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통계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풀어보자.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20 리트의 경우도 이렇게 언어 지문형 수리 추리 그 다음에 2021 리트도 그렇고 최근 시험 2021 리트도 11문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 하에서 가는 게 좋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걸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래도 그런 인식이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다. 이 정도 정리하고 따라서 평균 이상의 득점을 위해서는 언어 지문형 수리 추리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강생들이 더 늘어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논리게임, 수리 추리, 기출 분석을 통해서 자신이 공략해야 될 범위를 설정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해서 개괄적인 언급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일단 이제 나머지 추가적인 언급은 시험을 일단 보고 나서 또 뭔가 느껴보고 나서 얘기할 때 더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진행할 건데 자, 그럼 시험 준비를 좀 해주시겠어요? 시험 준비. OMR 카드도 준비하시고 요 시계로 진행을 할게요. 예, 표지에도 보면은 계획, 그 다음에 그 느낀 점 이런 거 있죠? 이것들도 잘 써놓으시게 되면은 시험 운영할 때 자기 맞춤식, 시험 운영비에 필요한 자기 맞춤식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 정도 보시고 써놓으시고요. 그리고 또 점수가 안 나왔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문제 풀이를 통해서 훈련을 시험을 통해서 배운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되면 시작할게요. 얘가 15초 전입니다. 준비하시고. 예, 시작하시죠.